네, 한 주간 뉴스 가운데 가장 뜨거운 이슈, 현안만 골라서 전해드리는 주간 뉴스팩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원방송 보도국의 홍서표 보도국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 어떤 뉴스입니까? 네, 이번 주 첫 번째 픽은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 건립 제동입니다. 네,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 건립은 춘천시의 역점 사업인데 춘천시의회가 제동을 걸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네, 뭐 춘천시 의회가 제동을 걸었다는 표현보다는 이제 춘천시 의회도 타당한 이유를 들어서 관련 심의를 일단은 보류 결정을 한 건데요. 지난 19일이죠. 춘천시의회가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 건립을 위한 공유 재산 관리 계획안 심의를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보류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시의회의 입장은 사업 예정 부지에 문화재 출토 우려가 있고 또 관광객 유치 등의 집행부의 춘천시의 사업의 구체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이유를 들었거든요. 또 이렇게 시의회에서 안건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이 세계 태권도 연맹 건립 사업 연맹 본부 사업이 좀 불투명해졌는데 이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심의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요. 문체부에서 이제 5억 원을 네. 춘천시에 교부할 때 이제 사전 전제로 단 게 춘천시의회 승인을 조건부로 이제 한 사업인데 글쎄요. 춘천시로서는 조금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곤혹스러운 입장이 맞습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 사업은 정부 투자 심사를 통과하는데 3수 만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통과할 때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조건을 다른 것이 춘천시의회의 사업 승인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를 반드시 시의회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해에 배정된 국가 예산을 국비를 그 해에 사용되지 않으면 대부분 다 이제 불용 처리되거나 반납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번 투자 심사로 받은 춘천시의 국비 5억 원도 시의회에서 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반납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근데 어쨌든 12월 초까지는 시간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12월 초까지는 이게 시의회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밟지 못하면 문제가 태권도 사업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 건립 사업 자체가 유치 자체가 좀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고요. 따라서 춘천시는 좀 난감한 표정입니다. 또 체육 태권도 협회나 체육계에서도 이 시의회를 향해서죠. 빨리 절차를 좀 진행해 달라, 통과시켜 달라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연내 시의회 문턱을 꼭 넘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 불용 처리가 되면 단순히 불용 처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국가 사업의 예산을 쓰지 못하고 불용 처리하면 그 같은 사업으로 또다시 예산을 받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춘천시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데 그래서 이제 오늘 육동환 춘천시장도 춘천시를 향해서 춘천시 발전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라고 또 요청하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소통을 좀 많이 해가지고 협력도 좀 해가지고 네. 지혜롭게 풀어나갔으면 좋겠어요. 다음 뉴스 어떤 뉴스입니까? 네, 두 번째는 영농 거짓 정보 홍수입니다. 요즘에 유튜브 보면은 검증이 안 된 정보들이 워낙 많잖아요. 네. 영농 정보까지 좀 잘못된 정보들이 많은가 봐요. 맞습니다. 유튜브에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영상물로 돌아다니는데 저도 이제 요번에 보고 알았습니다. 뭐 어떤 내용들인가 들여다봤더니 고추 모종을 심고 락스를 뿌려라. 이게 락스가 병충해를 막아준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빙초산을 물과 세제에 섞어서 쓰면 천연 제초제가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유통이 되고 있는데 이 걱정은 이전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유통되는 이런 영상들이 조회수가 뭐 70만 부, 100만 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여나 이거를 보고 따라 하실 경우에는 우리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농정 당국의 설명인데요. 농정 당국은 이런 내용들이 모두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다라는 입장이고 결국 이런 잘못된 영농 정보에 현혹이 돼서 농사에 반영을 하다가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짜 영농 정보 보고 잘못 농사 지었다가 한 해 농사 완전히 망치면 정말 큰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까, 이거? 일단은 뭐 이런 영상을 올렸다는 것만 가지고 명백한 불법이나 뭐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으면 처벌은 할 수 없는데 올렸다는 것만 가지고는 처벌이 힘든 것 같습니다. 또 소셜 미디어 유통이라는 것이 대부분 뭐 창작물이나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제작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떤 처벌 자체는 이것만 가지고는 불가하다는 게 농정 당국의 입장이고요. 근데 이제 인체 유해성이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 처벌은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하지만 이렇게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그 잘못된 영농 정보를 활용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거를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도 또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은 이런 영농 정보를 잘 선별해서 검증된 정보만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농정 당국은 농업기술정보는 농촌진흥청 온라인 포털 농사로, 그리고 유튜브 채널 농다락 이런 데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정보를 좀 활용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더 이상의 어떤 피해가 없도록 네. 농민분들이 좀 각별히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네요. 조간 뉴스픽 마지막 뉴스 어떤 뉴스입니까? 네, 마지막은 원주 특례시 추진입니다. 특례시 추진위에서 사실 원주시 물론이고 정치권까지 나서서 힘을 보태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당은 다르지만 원주의 지역구를 둔 송기현, 박정아 두 의원이 관련 법안에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이 특례시의 근거가 되는 법안이 지방분권법인데 그 개정 발의안을 보면 이 특례시의 기준을 좀 바꾸는 겁니다. 지금 이 현행 기준은 인구 50만 명 이상인 대도시 또는 100만 명 이상인 대도시, 그리고 마지막 기준이 인구 30만 명 이상이면서 면적이 10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는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로 간주해 준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만 명 이상이면서 1000제곱미터 이상인 이 기준에 해당되는 도시가 국내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 법률의 기준은 있는데 그걸 충족하는 도시는 없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좀 고치자는 거고, 그래서 인구는 30만으로 유지를 하되 면적만 1000제곱미터를 500제곱킬로미터를 좀 완화하자는 내용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원주시와 충남 아산시 그리고 경북 구미시 등 전국의 3개 정도 지역이 이 기준을 충족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3개 지역도 같이 공동으로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하는 등 특례시 법률 개정안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특례시 추진하는데 이렇게 이제 공들이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특례시 추진이 돼서 지정이 되면은 이게 어떤 부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포괄적으로 보면 행정, 재정 그리고 자치권 등의 그 자체 권한이 강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가령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에 주는 조정교부분과 별도로 도세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급할 수도 있고요. 또 현재는 부시장이 1명인데 특례시가 되면 부시장을 2를 둘 수도 있고요. 또 도를 광역지자체를 경유하지 않고 개발 제한 구역 지정이나 해제, 그리고 농지 전용 허가 신청서 제출 등도 할 수 있고, 그 외에도 건축, 택지 개발, 소방, 그리고 그 공유 수면 점사용 등의 관련 그 규정들을 지자체가 특례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주어진다. 그래서 특례시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역의 성장하고 도약을 위해서는 자치단체 자율성이 보장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원주시가 강원자치도의 첫 특례시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지금까지 주간 뉴스픽 홍석표 보도국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